안녕하세요. 저는 인셀덤의 알파 메일이 되고 싶은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셀덤에서는 파워 매니저로 있고요. 인셀덤을 하면서 현재로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하고 간호조무사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 자, 지금 인셀덤을 하신 지는 한 얼마 정도 되셨어요? 인셀덤을 접한 지는 올 6월에 접했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셀덤에서 하는 얘기는 얼굴 경영을 먼저 해야 어, 된다 하기 어, 때문에 화장품으로 얼굴을 먼저 경영을 했고, 어. 지금 현 상태로는 파워 매니저입니다. 어, 그러면 이게 저도 얼굴 경영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왜냐면 수강생들 하도 많아서 얼굴 경영 실제로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예, 마이크 켜고 예, 그때마다 농담으로 막 서로 웃고 그러니 한데 그 예. 얼굴 경영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보셨어요? 얼굴 제가 이제 인셀덤을 선택한 게 자영업을 5년 하다가 음, 그때 말로 쫄딱 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3월 31일자로 폐업 신고를 했는데, 제주 5년 이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제주도에서 한 12년을 살았어요. 제주도에서는 그나마 좀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자영업을 하면서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되면 골병이 나고요. 장사가 안 되면 화병이 나요. 두 개를 겹치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굴이 완전히 썩었죠. 저녁 장사 늦게 하고, 저희가 장사를 할 때는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인제 업무 끝나고 나서 10시 이전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또 어, 요즘은 어 알바생이나 어떤 종업원을 두고 하면은 순이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인제 어, 혼자 버티기. 그러니까 인제 아픈 날이 쉬는 날. 그렇게 5년 했더니 얼굴이 확 갔죠. 어, 폭삭 갔죠. 그랬다가 폐업 신고를 하고 인제는 그나마 그래도 시간 강사라도 강사니까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니까 음. 얼굴에는 그래도 관심은 있었는데, 그래도 '얼굴을 일단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인제 인셀덤을 선택을 한 거죠. 일단 얼굴 만들어야 되겠다는 건 소비자 니즈잖아요. 내가 네. 소비자로서 이거를 어느 정도, 왜냐면 여자도, 남자도 그런데 사실 여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네. 얼굴에 대한 그 항상 니즈는 항상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 근데 네. 그 얼굴에 대한 니즈를 채워가는 데 있어서 그냥 소비만 네. 해도 되는데 왜 그걸 사업적으로 보고, 실제로 여기에 매력을 가지고 인쇄점도 나도 한번 유통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대체 그러면 그냥 소비자에서 왜 사업자까지 건너뛰었던 부분들이 있을 건데 뭐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건너뛴 거는, 일단은 저는 소비자 마인드로 한 거는 아니었고요. 사업자 마인드로 인해서 이제는 나이가 제가 50이 넘었는데, 50이 넘은 상태에서 여자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근데 전문 직종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다 한들, 그 50이 넘은 상태에서 다시 전문 직종으로 가기는 매우 힘든 상이 이제 현실이긴 한데, 그리고 5 년이라는 그 자영업자 그 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는 단절이 된 거죠. 그 안에서 치킨집 그 안에서만 인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단절이 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근데 또 돈을 다 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밑바닥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 어떤 거 식당이, 그렇다고 제가 50 넘어서 식당에 가서 알바도 해 봤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어, 설거지나 주방 알바도 해 봤어요. 해 어, 보긴 해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몸이 너무 축이 나다 보니까 도대체 뭘 선택을 해야 될까. 근데 친구가 인제 인셀점을 먼저 했었고, 그 친구 따라서 "그래 한번 봐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돈을 다 모아서 파워 매니저를 먼저 내렸어요. 파워 어, 매니저를 먼저 내렸는데, 제가 예전에 대표님한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먼저 인제 "얼굴만 먼저 경영을 해라. 그리고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된다." 이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셀덤이 4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한번
어떤 탈바꿈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음. 생각에 제가 파워 매니저로서 저도 지금 하는 것 액션을 뭐 취하는 거는 없지만 1차 얼굴이 바뀌어야 제가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제 안내를 하고 할 음. 수가 있어서 지금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료 수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근데 우리가 음. 보통 보면 이제 이게 인셀덤은 어떻게 보면 자본이 없이도 사실 창업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자영업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게 숫자적인 부분들, 그래도 나름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은 투자가 좀 들어가는 업종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속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을 했던 분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찾아오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또 찾아가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이끌어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 좀 나만의 어떤 그 고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죠. 이제 누구나 다 인셀덤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인셀덤을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인셀덤을 통해서 계기는 되겠죠. 아, 영업이라는 게 있구나. 아, 고객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아, 이게 마케팅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고객의 소통, 인문학은 이런 거구나. 아, 부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 배우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은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저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셀점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뒷조사를 해보면, 모두 다 그래도 중산층 어느 정도 배경에서 시작한 사람들, 그래도 일머리가 있더라. 이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따라한다고 내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근데 거기에서 봤을 때 저는 뭘 지금 이은진 PD님하고 소통하고 따지고 싶냐면, 그래서 이은진 PD님은 잘난 것이 있었냐?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 여기까지 벌어본 여자야. 나 이렇게까지 난 그래도 잘나본 여자는 그 심리를 알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그 돈을 못 만져봤던 사람들은 인셀덤을 통해서 회피성으로 인셀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피디님처럼 뭔가 확실하게 실패하면 실패, 확실하게 끝장을 내고 뭐 인셀점 시작한다 이런 사람보다는 회피성으로, 아니면 이걸 해서 뭔가 좀 뒤에서 살짝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쉽게 쉽게 해가지고 돈을 벌려거나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고객이나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무지의 사기거든요. 그랬을 때 돌아보면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은진 PD님 잘난 게 뭐냐? 그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배경에 대한 그 부분 뒷조사를 좀 하고 싶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일단 간호학도였고요. 음. 간호사 생활을 한 7-8 년을 했어요. 종합병원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였고요. 그 오. 수술 간호사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했던 일이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일이 손해사정 업무. 그렇다고 손해사정사는 아니고요. 보험 조사자로. 보험 오. 조사자가 무슨 일이냐면 피보험자가 보험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 총알맞이. 그러니까는 피보험자님을 만나서 이러이러해서 당신은 보험금을 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 이러이러해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못 받습니다. 그거를 10 년을 했어요. 10년이나 10 했구나. 년을 해서 근데 제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면 의사를 만나야 되고 변호사를 만나야 되고 의무 기록을 다 읽어내야 되고 소견서를 받아야 되고 한때로는 환자를 위해서 병원 원장님하고 뭐 과장님들하고 싸우기도 해야 되고 뭐 맞아요. 이것저것 많이 다 했고 남자의 직원을 한 5 명을 두고 음. 일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보면은 결제도 해 줘야 되지, 그 의무 기록 보고서도 다 읽어서 다시 피드백해 줘야지, 보험사에 또 전화도 해야 되지, 피보험자하고 또 협상도 해야 되지. 이런 거를 10 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게감이 저희가 맨날 조사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작은 있되 끝은 없다." 보험 청구 만약에 대표님이 보험사에 보험 청구를 했어요. 한 5억 짜리를. 그러면은 빨리 받고 싶잖아요. 응. 근데 저희는 보험사는 5 억을 다 주지를 않아요. 응. 어떤 거에서 그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을 받으려면 그 모래 해변가에 지뢰가 한 20 개가 깔려 있는데 그거를 피해서 가야지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인제 어. 그 정도로 받기가 힘든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인제 요즘은 인제 금감원에 인제 금감원으로까지 가 갖고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저도 예전에는 금감원에 한 5 번까지 가 봤어요. 와. 본사에 여의도에 저기 있는데 불려가 갖고. 그래서 가서 뭐 "자필 서명이 어찌 됐니 뭐 했니." 해서 한 5 번까지 가 봤는데 그 수많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아 이제는 이 돈 갖고 싸우고 싶지 않다. 어. 싸우고 싶지 않고 나 그냥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 해서 음 그냥 돈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아 나 그냥 3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그래 나는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이제 보험 가입하는 경위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자님 저기 계약자님 이거 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하셨어요? 고지의무분을 다 잘하시고 자필 설명 다 잘하셨어요?" 뭐 이런 거면 눈빛만 보면 그 사람이 눈빛만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 나름대로 저는 사람 상대하기가 '그래 나는 이만큼 10 년을 사람을 상대했는데 괜찮을 거야.' 했거든요. 처음부터 치킨집부터 한 게 아니고 저희 목사님께서 어느 집사님이 수제 어묵을 하세요. 근데 한 달에 막 100만 원 네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혹해서 우리 그 회사 휴직계를 내고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 갖고 수제 어묵을 이제 많은데 수제 어묵을 행사를 어디로 가냐면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마트에 가서 한 달 동안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음. 공간을 빌려 가지고. 이 멘트를 아침에 10 시부터 저녁 10 시까지 멘트를 날려야 돼요. 음. 마이크 차고 만들면서 그거를 했어요. 어.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멘트 날리면 그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어디 출입구 같은 데다가 행사 그걸 막 공간을 한 달 정도를 빌려 줘요. 그럼 어어어. 거기서 인제 멘트를 날렸어요. 오전 10 시부터 마감까지. 그거를 거진 7-8 개월을 했어요. 18 개월. 7-8 개월을 하다가 그때 우리 애가 중2였어요. 중2병. 그래서 근데 단점이 뭐냐면 행사를 나가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여기 무슨 청주 홈플러스, 천안 음음. 홈플러스, 음. 뭐 김제 홈플러스 뭐 이런 데 돌아다녀야 되니까 저희가 집이 인제 경기도였으니까 출퇴근이 안 되니까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제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애가 중2잖아요. 어. 그래서 나중에는 '돈보다는 애 옆에 있어야 되겠다.' 싶어 갖고 그 집 주변에 어딘지도 모르고 집 주변에 가게를 알아봤고 근데 권리금이 제일 저렴한 곳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닭강정 집이었어요. 그래서 '와 그래. 수제 어묵도 기름이고 닭강정도 기름이니까 두 개를 같이 하면 되겠다.' 예. 그래서 내가 그냥 행사 안 뛰고 애가 이제는 곧 중3 중2 이고 중3 올라가니까 옆에서 그게 더 '내가 먼저다.' 이래 가지고 가게를 차렸어요. 음. 우리 언니한테 돈을 빌려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되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차렸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 판을 열어 보니까 그 자영업이 늪이에요, 늪. 빠져나올 수 없는 늪. 갔더니 이것도 뭐 중고로 사다 놨고 저것도 중고로 사다 놨고 튀김기도 중고, 냉장고도 중고 막 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새로 다 바꿨어요. 카드로 할부 넣고 막 새로 다 바꿨어요. 튀김기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좀 지나니까 에어컨이 고장 나서 에어컨도 바꾸고 그렇게 그냥 5 년을 투자하면서 뭐 계속 꼬라박으면서 했어요. 아. 코로나 터졌잖아요. 시장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초창기에. 그래 갖고 아. '아 배달을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우리 아. 가게가 배달하는 그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 또 배달 때문에 또 시스템을 바꿨어요. 리모델링을 또 했어요. 그래 이제는 배달도 됐고 열심히 인제 '일만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했는데 아니었어요. 어, 꼭 5 년이라는 제 5 년이라는 시간을 다 투자를 해서 했는데 지금 후회는 안 해요. 왜? 애가 컸으니까. 애가 이제 어, 20 이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시켰고 대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애가 인제 입시 미술을 하는데 애가 혼자 하느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 갖고 인제 얘가 미술을 전공하는데 조소로 전공을 했어요. 흙으로 뭐 빚고 뭐 구리로 뭐 빚고 하는 거를. 근데 고3 말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해 줬어요. "그래 엄마가 음, 파산이 된들 뭐 한들 너는 끝까지 해 주고 엄마가 나중에 책임지겠다." 이랬는데 대학에 뚝 떨어졌어요. 어, 지금은 자기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노가다를 뛰면서 음, 금토일은 또 서울 가 갖고 입시 미술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런 거를 보면서 돈은 없지 자영업은 이제는 다 마감을 졌지 무급에 빠지는 거를 인제 더 이상은 못 하고 기름값이 그 우리 콩기름 18 리터가 옛날에 32,000 원인데 80,000 원까지 뛰는 거예요. 8만 원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 예.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32,000 원짜리 해표 대두유 18 리터짜리가 78,000 원까지 뛰었어요. 밀가루 음, 뛰었죠. 뭐 자재값 다 뛰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자영업자들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음, 버티기. 그거를 3월 31 일까지 하다가 인제는 이제 계속 악순환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정리할 때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았고 그냥 예. 그냥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인셀덤에서 "인셀덤 하면은 다 돈 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고 얼굴만 자기 얼굴만 잘 경영하고 있고 이러면은 된다."라고 해서 '저렇게 쉬운 게 있을까?' 왜? 저는 뭐 그러고서는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제가 자만심에 했잖아요. 그래 나 뭐 근데 그때는 또 시간 강사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하면 되지.' 했는데 막상 이게 얼굴의 경영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어떤 멘트를 어떻게 날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 본부가 있어서 들어가면 인제 자기가 성공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어떤 성공하냐면은 그 자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객을 만나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했으면 좋은데 한 45 분은 자기 과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대표님한테 푼 것처럼. 네. 그리고 한 5분 정도 "이래서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나는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 과거 얘기 빼고 인솔점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을 했다 그게 듣고 싶은데 그거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손을 꼽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 마음이. 나는 그러시군요. 급한데 나는 빨리 돈 벌고 싶고 나는 하고 음, 싶은데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항상 그냥 "얼굴만 갖고 와라." 근데 얼굴만 갖고 오라 하는데 화장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얼굴에 바르고 이래 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막 이러고 막 포기하려고도 하고 막 했었다가 음. 지금까지 왔어요.